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홍익대 신입학 전형 주요 사항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이 홍익대 2025학년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의 변경 사항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에서 변경 사항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변경 사항 같은 경우는 좀 일부만 좀 빠르게 스캔을 하고 바로 이어서 수시 전형 관련된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전형하고 변경사항 그리고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동영상을 좀 나눠서 촬영을 했었는데, 네, 홍익대학교는 뭐 굳이 그렇게 분량을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과 수시 전형을 묶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정시 전형만 별도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5학년도 홍익대 신입학 전형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변경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지금 전부입니다. 그 홍익대에서 이제 제공한 입학 전형 시행안을 보면 지금 주요 변경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 항목 요거 하나밖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공연예술학부 뮤지컬 전공 같은 경우에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을 조정을 한다. 그래서 뭐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수시에서 18, 그 다음에 정시에서 2명을 모집했던 이 뮤지컬 전공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시기를 이제 폐지를 하고 수시에서 20명을 전원 다 모집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하나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 이외에 이제 입학 전형에서 주요 변경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시 전형 관련된,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뭐 전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네, 수시 전형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요 내용으로 일단 그 입학 전형, 모집 시기별 입학 전형에 대한 주요 이제 내용들에 대한 개요가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학 전형 전체를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간단하게 한번 좀 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우선 이제 홍익대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다른 학교들과 좀 다른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더 많은데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뭐 기준도 이제 동일하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놨다. 네, 이 부분을 일단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이제 전형 명칭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는 학교장 추천자, 그다음에 세종 캠퍼스는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뭐 모집 방법은 지금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인데 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자, 요 부분 나중에 이제 다시 수시 전형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릴 건데, 자,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네,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모두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면접 없이 자,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 자, 서울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세종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네, 이 부분은 좀 차이점이니까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미래 쪽이 워낙 이제 그 가장 강점인 홍익대이다 보니 이 미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 단계별 전형을 시행하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인원의 3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20%와 서류 평가 80%, 요 두 개를 합산해서 1단계에서 3배수를 모집을 하고 이 모집한 인원을 대상으로 다시 2단계 그래서 서류 평가와 그다음에 면접 평가 60%를 합산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심지어 이제 미술우수 전형도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세종 캠퍼스에는 없는데요. 자,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미술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뭐 미술활동 보고서라고 해서 뭐 미활보라고 하죠.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도 이제 별도로 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참고적으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논술 90%와 학생부 교과 10% 합산인데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는 게 좀 특징이다. 자, 제가 시작할 때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고른 기회 전형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면접 없이 그러니까 일괄 전형으로 서류 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 다만 여기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그 부분은 농어촌 학생도 마찬가지다. 네, 그런 부분들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연 예술 학부나 이런 학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 비중이 좀 큰 전형이다. 네,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일단 그 서울 캠퍼스 중심으로 살펴볼 거니까 네, 일단 수시 모집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그 가군, 나군, 다군에서 다 모집은 하는데, 뭐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다군하고 나군에서만 모집을 하고,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가군하고 또 다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홍대 같은 경우는 다군의 모집 규모가 가장 크죠. 다군이 그래서 미술 계열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계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다군에서 서울 캠퍼스는 모집을 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정시 전형이 수능 위주 전형이다 보니 자 미술 계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능 100%로 평가를 한다. 그런데 미술 계열 같은 경우에만 단계별 전형을 또 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봤었던 우리 수시 전형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도 이제 나는 그런 형태의 어쨌든 단계별 전형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수능 100%.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뭐 미술 계열을 제외하면 수능 100%. 그 다음에 뭐 미술 계열 같은 경우는 또 단계별 전형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 나중에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모집 인원에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 모집 인원 같은 경우 전년 대비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뭐,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확정 인원은 아니고, 자, 추후 확정 요강을 통해서, 이제 보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하겠지만, 지금 일단 나와 있는, 현재 계획안에 나와 있는 인원들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총 모집 인원,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했을 때, 총 모집 인원은 대략 한 51명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감소는 했는데, 그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시하고 수시로 조금 나눠서 살펴보면 뭐 그렇게 크게 증감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추후에 확정 요강이 확정되었을 때는 또 인원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대략 한 51명 정도는 감소를 했는데 뭐 이 부분들 그냥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수시 모집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총 인원이 한 1,451명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했을 때 1,451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가 대략 한 922명 서울 캠퍼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922명이어서 비중으로 따져보면 대략 한 61%.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가 한 39%, 그러니까 한 60대 40의 비율은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집 인원 비중 수시하고 정시 비중이 대략 한 6대 4 정도로 놓고 본다면 전년도하고 좀 비슷한 수준의 모집 인원 규모다. 네, 요렇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종 캠퍼스는 이제 나중에 좀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집 인원 총괄 현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간단하게 정리가 돼서 나와 있는데, 뭐 서울 캠퍼스가 2,373명 총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세종 캠퍼스가 1,291명을 모집해서 두 캠퍼스의 총 모집 인원은 3,664명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연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일단 학생부 위주 교과,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뭐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라고 해서 요거는 서울 캠퍼스 서울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종 캠퍼스에도 교과 전형은 있는데, 세종 캠퍼스 교과 전형 같은 건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고, 여기는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다. 네, 명칭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은 2023년 2월 이후 졸업자 또는 예정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뭐 고3부터 시작을 해서 재수생뿐만 아니라 삼수생까지는 일단 이제 뭐 지원 가능한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고3부터 삼수생까지 조금 범위는 좀 넓은데, 문제는 이제 고교별 추천 인원 자체가 지금 10명 이내이다 보니 추천 인원이 많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추천 인원이 배정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즉 전형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홍대의 대체적인 전형들의 특징은 미술 우수자 전형을 제외하면 사실은 면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도 학생부 교과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한다. 다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반영되는, 즉 생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교과 반영 방법은 이제 어떤 교과를 반영하는지 이 부분은 이제 계열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자, 일단 인문이나 예술, 그다음에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 예능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까지. 그다음에 자연과 자율전공 자연 쪽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까지. 네, 그러니까 사회하고 과학의 차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해당 교과군에 전 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대신 이제 뭐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의 비중이 무려 90%.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이 10%.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만 표기가 되는데, 그 성취도에 따라서 점수가 좀 달리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는 A 성취도를 10점, D를 9점, C는 7점.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또 B하고 C 사이에는 차이가 좀 크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제 대학 수학력 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요건 이미 이제 뭐 전년도에 이제 다 조정이 끝난 상태라 이제 비슷한 이제 문이과, 그러니까 계열화에 상관없이 등급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개 영역 등급합 8. 여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세개 영역 등급합 8인데 이제 문제가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쪽이나 뭐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이든 탐구든 간에 말 그대로 어떤 지정 과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여전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이나 기하중 택일, 그리고 탐구 영역은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대학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수능 지정 과목을 많이 폐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홍익대는 여전히 수능 지정 과목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전형상에서 큰 변화가 잘 안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지정 과목 유지가 된 거는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시 전형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만? 자연 계열에만. 네, 그렇게 유지가 됐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과 우수자 전형 요거는 이제 그 세종 캠퍼스 교과 우수자 전형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방법은 거의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반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 합산 등급 기준이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지정 과목은 세종 캠퍼스에도 남아있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만 수학 미적이나 기하종택일, 탐구는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 네, 이런 점들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전형 자체는 심플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에 한해서 평가를 하는 일괄 전형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출된 서류에 한해서. 자, 그래서 생기부만 이제 제출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특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 학력 기준, 즉,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대신 세종 캠퍼스는 없다. 서울 캠퍼스만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는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등급 기준이 앞서서 살펴보았었던 그 학생부 교과 전형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3개 영역 등급과 8 이내,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지정 과목이 남아있는 것도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교과 전형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가 실제로 최저 기준이 실제로 어떤 그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 수능 최저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입결을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약간 입결은 학종의 입결이 조금 낮게 나오긴 하죠. 교과 전형보다는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평가의 대상이 이거는 교과 성적만 평가를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니까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 갭 차이가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아주 크게 난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홍익대를 타겟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뭐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개를 뭐 동시에 한번 지원해 보는 전략 같은 경우도 뭐 적절히 세워볼 수 있는 대학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고민해서 한번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미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 미술 우수자 전형은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긴 한데, 실제로 뭐 실기 관련된 부분이 뭐 실제로 실기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저도 미술과 관련된 부분을 잘은 모르는데, 뭐 이제 미술 활동 보고서라고 하는 이제 제출해야 될 별도의 자료에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의 그런 어떤 미술 활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기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신다면 아마도 이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점은 이 미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전형 방법 자체가, 모집 방법 자체가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형을 한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20%와 제출된 서류, 근데 중요한 거는 제출된 서류가 생기부만, 즉 학생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술활동 보고서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요건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서류를 80%를 평가를 해서 이 두 개를 합산해 가지고 이제 1단계에서 3배수를 모집하고요. 이 모집된 인원을 토대로 이제 다시 2단계에서는 서류 평가, 그리고 60% 면접 60%로 합산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 네, 요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뭐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네, 여기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미술활동 보고서라고 하는데, 네, 이거 뭐 제가 이 실기 전형은 잘 몰라서 뭐 여기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걸 보니까 요 서류가 이제 2단계에서만 제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1단계에서도 동시에 제출하는 건지는, 네, 그거는까지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뭐 제출 서류 어쨌든 뭐 미술활동 보고서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네, 1단계에서 네,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실기 전형이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다른 대학들 전형에서도 실기 실적 전형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드리진 못했죠. 실기 관련된 부분을 제가 그렇게 이제 잘 알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이제 지원 대상자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 뭐 제출 서류의 진실성, 미술 관련 소양,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하지만 실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그 실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서울 캠퍼스에만 적용이 됩니다. 서울 캠에만. 그래서 세종 캠퍼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 부분도 참고해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앞선 전형들하고는 좀 다르게 3개 영역 등급 합 9 이내. 그러니까 뭐 앞서서 교과 전형과 일반 종합 전형 같은 경우가 3합 8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3합 9다.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지정 과목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논술 전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90%와 학생부 교과 성적 10%를 합산해서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는데 뭐 학생부 교과 비중이 10%밖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 논술 전형 자체의 비중이 워낙 큰 전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도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이 학생부 교과 10%에 반영되는 그 반영 교과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반영 교과가 일단 국어, 영어, 수학은 이제 기본인데 뭐 계열에 상관없이 사회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될지 과학 과목을 반영하게 될지 그 중에서 하나가 그러니까 잘 나온 것이 이제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택 1을 보면 사회와 과학 중 이수 단위 합이 큰 교과를 이수 단위 합이 큰 교과를 자동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뭐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수업을 많이 들었던 학생들은 사회 과목 성적이 단위수가 더 컸을 테니까 자동 반영이 될 거고 자연 계열 쪽에서 논술을 응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학 교과 이수 단위 합이 더 클 테니까 자연스럽게 과학 성적이 반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 성적이 산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습니다. 그래서 3합 8 이내 등급 합은 네, 익숙하시죠? 앞서서 봤었던 교과 종합 전형하고 등급 합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익대는 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 네, 대신 여기에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정 과목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세종 캠퍼스는 한 개 영역에서 4등급 이내면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자, 고른기회 전형은 이제 특별 전형은 뭐 고른기회 전형 1도 있고 2 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도 있고 한데 각각의 지원 자격이 좀 다를 뿐이지 모집 방법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고른기회 전형 1 같은 경우에 여기 지원 자격을 보면 자, 소년 소녀 가장 군인 자녀,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부모 자녀, 조성 가정 순자녀,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자녀,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지원 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모집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총 15명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형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모집 인원의 규모가 전형별로 이제 나누어져서 많지는 않다는 거, 이건 뭐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집 방법은 서류 학생부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해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고른기회 전형 2 전형 같은 경우에도 모집 방법은 동일한데 자, 일단 지원 자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보호 대상자 등이 대상자며, 자, 이제 지원 자격 제한 조건이 더 이제 좀 범위가 좁다 보니 모집 인원도 9명밖에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 방법은 원 전형과 동일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요 전형도 이제 좀 따로 또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앞선 전형들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지원 자격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모집 방법은 서류 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한다. 네, 요거,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다는 것도 앞선 전형들과 동일했습니다. 자, 지원 자격만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자,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누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지원 자격 지금 유형 1, 유형 2 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전형 방법에서 인문, 자연, 예술학과와, 그 다음에 미술 계열,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모집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 자연, 그러니까 미술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100%로 일괄 전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학교장 추천자 전형, 교과 전형 있죠. 그때하고 반영 교과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문 예술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래서 여기 공통 및 일반 선택 90, 진로 선택 10% 동일하죠. 앞서서 봤었던 학생부 교과 전형과. 자, 그래서 뭐 환산 점수도 다 동일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어촌 학생 전형은 종합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이다라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농어촌 전형으로 미술 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봤었던 우리 미술 우수자 전형처럼 기본적으로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부 교과 20과 그다음에 서류 80% 1단계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2배수, 그러니까 3배수가 아니라 2배수를 모집하고요. 이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다시 서류 40%와 면접 60%를 합산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술 계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집 방법이 이제 비슷했다. 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수사, 과 중에 여기도 똑같이 이수 단위 합이 큰 교과가 자동 반영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다는 부분, 요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그게 수학이 될지 사회가 될지 과학이 될지는 여러분의 성적, 그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적표 상에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평가 관련된 부분들, 미술 계열은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하고 아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 역시 지원 자격만 좀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요거를 좀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화면 멈춤 기능을 눌러서 이제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홈때 입학처나 저희 리테라이디오 블로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나중에 자료 올려놓을 거니까 그 자료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모집 방법은 일단 서류평가 100% 일괄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다. 네, 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공연 예술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인데, 요건 뭐 실기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별도로 다루지 않고 여기 이제 지원 자격을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만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홍익대 신입학 전형 중에서 자, 주요 전형, 그리고 전형별 어떤 주요 내용과 그다음에 변경사항 일부, 그리고 수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변동사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2025학년 홍익대 정시 전형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